지금 내가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못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돌 노량진 수능관에서 7개월 동안 수능을 공부해 고석대 한의학과에 합격한 최문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6년 만에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준비한 수능이었고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결심했던 만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나도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뿌듯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에 더 마음을 다잡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공부를 하든 그로 인해 얻은 지식은 매우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의 과정은 인내의 연속이고 또 힘들지만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을 사용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 취득한 자격으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까지도 공부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작은 병원의 한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고 고등학교 내내 의사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고3 때 성적에 맞춰서 수학교육과를 갔는데 4년 내내 전공에 그다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결국 중간에 휴학을 하고 캐나다에 어학연수까지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혼자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과거의 제 선택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굳게 마음을 먹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재수를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한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능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부의 과정을 개념의 이해 단계, 또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 단계,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의 반복을 통한 실전 연습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념의 이해 단계에서는 개념을 다지면서 전에 배웠던 개념들과 자꾸 연결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배운 개념이 문제풀이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문제를 푸는 속도를 높이고 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막혔고 실수를 했는지를 잡아서 본인의 문제풀이 패턴을 분석하고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정말 모든 평가원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풀고 질답이나 강의를 통해서 본인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왕이면 같은 기출문제라도 EBS에서 제공하는 해설, 책에서 제공하는 해설 및 여러 인강 선생님들의 풀이를 모두 이해해보고 또 본인의 방식과 비교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풀이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교과서 외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명제가 있으실 테니 따로 표를 만들어서 기억해 두세요.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연습 단계에서는 본인이 마치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문제들을 시간 맞춰서 풀면서 시간 관리, 그리고 막혔을 때 멘탈 관리 등을 해나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저는 2단계까지 한 상태에서 6월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이 실전 감각의 부족으로 1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특단의 조치로 지난해에 약 100회 정도의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결국 9월 모의고사부터는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기는 점수와 직결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점 후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 천천히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푼 풀이 외에 다른 풀이 방법도 고민해보고 모의고사에 딸린 해설지나 인강을 참고하고 또 질답을 통해서 선생님의 풀이와 비교해보면서 본인이 놓쳤던 것들을 자꾸만 찾아가셔야 합니다. 갓3의 경우에 빅킬러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고 준킬러와 킬러 문제는 지금껏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 시간을 얼마나 줄여왔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빅킬러의 경우에는 개념을 정말 꼼꼼하게 잡으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저는
과목별로 빅킬러 전용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리는 모든 빅킬러 문항들을 단원별로 다 정리했습니다. 반복해서 틀리고 헷갈리거나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들을 다 모으고 수능 전날 밤까지도 읽다가 잤던 것 같아요. 준킬러의 경우에는 문제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형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출제되었던 유형들이 얼마만큼 익숙한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비슷한 유형의 모든 교육청과 평가원 문제들을 모으고 결문이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뒤에 자기 전 30분 정도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킬러의 경우에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인강 선생님들께서 자신만의 설명 방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격창적인 방식들을 직접 모두 취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문제풀이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각 파트가 연습이 된 다음에는 하루에 과목별로는 적게는 약 2회, 10월, 11월에는 많게는 3, 4회씩의 모의고사를 풀어나갔는데요. 시간 분배와 멘탈 관리 연습을 주로 했었습니다. 저는 화학 1과 생명과학 1을 보았는데요. 특히나 타임 어택이 심한 과목들이다 보니 일부러 교육청이나 평가원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난이도로 출제된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 30분 컷을 연습하는 것이 제게 실전에서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므로 그 어떤 과목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 두 것만 정말 꼼꼼히 보았습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 연계교재 2단원 정도씩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공부했는데요. 시간을 재면서 편안하게 문제를 푼 뒤에 꼼꼼히 몰랐던 단어들을 다 잡고 해석이 잘 되지 않았던 문장들을 모두 잡아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등원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통해서만 외웠고 따로 정규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리 연습으로는 영어 듣기를 하는 동안 18번부터 28번까지를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또 듣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주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수능에서 이렇게 줄인 시간을 활용해서 빈칸과 순서 문제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5분 거리에 자취방을 얻어서 5시 반에 기상해서 6시까지 준비를 하고 등원을 해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잠도 오고 집중도 잘 되지 않아서 점심을 먹지 않고 공부를 했고 대신 저녁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서 한국사 인강을 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15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10시에 하원을 한 후에는 간단한 산책 및 단어 암기, 영어 듣기, 과탐 양치기 문제풀이, 그리고 그날 다 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마저 보다가 11시 반 이전에는 잠을 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평균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자존감이 제일 먼저 바닥을 쳤는데요. 그때마다 제 자신을 믿어주고 칭찬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공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내가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못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열심히 수능 전날까지만 완성을 시키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노량진 수능관 자체적으로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생에게 이돌랩 입시 컨설팅을 받게 해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성적이 많이 올라서 이상목 소장님께 입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수능 직전이라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고 매일매일 울기도 많이 울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한창 과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때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좋은 격려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 또 과탐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힘을 내서 수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가장 유용했던 이돌 프로젝트는 실전 바이오 리듬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능이랑 똑같이 종이 치고 그때마다 자리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자발적으로 하면 되었는데요. 실전 모의고사 경험이 한 번이라도 더 필요했던 제게는 혼자서 시간을 보고 알아서 체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문제를 다 푼 뒤에 OMR 마킹을 하고 쪽지에 답안을 적는 것까지 시간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저는 크게 장기 플랜, 한 달 플랜, 일주일 플랜, 데일리 플랜 이렇게 4가지로 플래너를 작성했습니다. 장기 플랜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한 번, 9월 모의고사를 보고 한 번 이렇게 3번 정도 각 과목별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는 분기 계획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 플랜은 한 달을 주기로 어떤 과목에 더 초점을 맞출지를 스스로 분석하여 일주일 시간표를 4주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생길 때마다 그 달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배정해서 더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던 방법입니다. 일주일 플랜은 장기 플랜에 기반해서 과목별로 이번 주 동안은 여기까지는 공부하겠다 하고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약간은 많다 싶게 잡아서 최대한 그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공부를 했고 그 목표치를 모두 성취한 주 주말에는 소소한 보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플랜은 매일 아침 등원과 동시에 작성한 플랜이었습니다. 한 달 플랜으로 짜둔 각 요일의 시간표와 일주일 플랜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취합해서 과목별로 그날 성취하고 싶은 만큼의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데일리 플랜을 작성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계속 점심을 먹지 않았고 수능 때도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날씨가 좋을 때 학원 주변을 2-30분 정도 짧게 산책하다 들어가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또는 집에서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영양제는 부모님께서 열심히 택배를 붙여주셨으나 제가 잘 챙겨 먹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잠에 신경을 많이 써서 수능 50여일 전부터는 5시 반에 기상하던 것을 6시로 늦추고 잠을 충분히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수험 생활이라는 게 매 순간 긴장되고 심적으로도 부담감이 큰데 그러한 부담감을 오롯이 짊어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친구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를 남기지 마시기를. 그리고 고사장에서 나오는 순간 지금의 나를 생각했을 때 기쁠까 생각하면서 잠깐의 달콤함을 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달게 얻으시길 바라요. 저는 무엇보다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께는 느껴지는 묵직한 권위감, 아우라 같은 게 저한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병원이 집만큼 따뜻하고 포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의료봉사를 열심히 다닐 거예요. 저는 공부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공부한 것이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올해도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이런저런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공부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